아, 진짜 대장동 이야기 더 할 거 되게 많은데 국감 얘기하면서 계속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경기도 국감, 아까 오전 국감 보셨어요? 저는 오늘 이제 12시에 YTN 원래 방송하기로 돼 있는데 집에서 이제 출발하면 뭐 거의 10시 전에 이제 나와야 되니까 막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늘 이슈는 네. 둘째치고 이재명 우리 전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역시 이재명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국감을 송영길 당대표는 이제 받지 마라 이런 또 명분을 제공해 줬지만 이재명 다움을 보여주는 것을 내가 끝까지 책임 있는 도정을 하겠다. 사퇴하는 날까지 그 약속을 지키면서 오늘 지금 국감에 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지금 시청률 최고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언론에서 구구한 가짜 뉴스와 뭐 가지치기와 뭐 곁다리들이 다 있었지만 이재명 그 지사 지금 현 지사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이 가장 명확하니 이 국감 현장은 진짜 이재명 후보의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자리예요? 명백하게 자신의 그 성과들도 소명하는 자리고 너무 좋은 기회를 국민의힘에서 열어주고 있네. 나 국민의힘은 참 전략이 없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거 생각보다 잘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여유 있게 하시고 좀 급해지면 말이 빨라지거든요. 말도 천천히 하시고, 말도 천천히 하시고 또 웃으셔. 약간 아니, 웃으시는 나 진짜 그 근데 웃기잖아요. 김용판 김용판 의원, 그 양반 진짜 참 야. 그게 아마 이제 정영하 변호사라고 이제 저 성남에 우리 이재명 장영하, 지사 저도 장영하 압니다. 변호사랑 저도 굉장히 아는 악연이 사람이에요. 있는 분인데 그분 통해서 나와서 누구 통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막 진술서 일방적인 거 막 공개하시고 그러던데 그거 다 뭐 무혐의 받은 거고요. 문제 없는 건데 그거를 또 국감장에서 사실은 그런 진술서나 아니면 말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도 아마 쓸 때마다 다를 거예요. 다른 진술서는 또 어떻게 확실할지 모르지만 보통 보면 이럴 땐 이렇게 했다가 저럴 땐 저렇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일방적으로 와서 그걸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실이냐 아니냐 묻는 것 자체가 근데 좀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몇 번 안 웃었는데 다들 너무 예민하게 네. 주시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느껴졌어요. 뭐 서울청장이나 된다는 사람이 그렇게 조폭말 이렇게 적어놓은 그 진술서를 그렇게 잘 믿나 봐요. 그걸 그러니까. 여지껏 어떻게 수사했는지가 되게 눈에 보여요. 듣고 싶고 보고 싶은 대로 수사했죠. 뭐 대한민국 검찰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소권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라든 깡패 짓을 너무 많이 경찰 했잖아요. 출신. 경찰 출신. 경찰 경찰. 네. 아, 이게 이제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참 제가 이제 박찬대 의원 그 사보임에서 넣어야 된다고 네. 계속 주장을 예. 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했는데 박찬대 의원이 잘하시더만. 그나마 제일 낫고 네. 우리 쪽 의원들도 내가 좀 답답한 분 있었어요. 솔직히 네. 사보임에서까지 갔는데 천대 의원 잘하시더라고요. 잘 못하는 분들이 있었고 제가 서범수 동생 서범수 그 양반도 그 참 별 내용 없대요 진짜. 제가 한 두 가지 좀 유념해서 본 게 보통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누군가 이제 증인을 부른다는 건 그 증인으로부터 핵심적인 무언가를 얻기 위한 거거든요. 이제 이 사건 전체를 뒤집을 아니면 이 사건 전체를 확정지을 새로운 걸 얻기 위함인데 그때는 보면 이게 이른바 티키타카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점점 우리가 이제 드리블 친다 그러는데 말로 드리블을 치면서 이제 점점 이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할 상황에까지 몰고 간 다음에 핵심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냥 이제 말문을 막히게 만드는 방식이 그렇지.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렇지. 근데 증인신문도 그렇게. 그렇죠. 증인신문도 이제 그 방향을 가급적 추구하려고 구조를 짜고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감을 보니까 그냥 자기 말을 그냥 뭐 질문도 아니에요. 그냥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국감장을 활용해서 네. 허위사실 공표를 마음대로 하고 싶구나. 이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그 말 하고 싶었구나. 그냥 자기가 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밖에서 얘기했다가는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빼지 날아갈 것 같으니까 국감장을 이용해서 막 떠들고 싶어서 그냥 나온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이재명 지사를 뭔가 잘못을 인정하게끔 해가지고 국감장에서 이 사람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막 모욕 주고 얘는 원래 국힘에서 하던 그 방식대로 하고 싶어서 이 국감을 연 것이다. 첫 번째 그런 느낌이 들었고 두 번째로 자꾸 조폭하면서 뭐 예전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시장 시절에
성남시장 시절에 뭐 찍었던 사진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조폭 출신이고 뭐 조폭 출신이고. 근데 거꾸로 생각해 해보세요. 그 사진들이 뭐냐면 대부분 열린시장 시절에 가지고 시장실을 그냥 개방했어요. 개방해가지고 이 시민들 누구나 와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시장한테 당부할 게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런 자리로 이 공간을 열어놓은 그러니까 누구나 출입이 왕래가 가능한 그 열린 시장실 내에서 본인 그 집무실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와서 쉬라는 공간처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거기에 와서 찍은 사진이거나 또 하나는 아니면 뭐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저기 연말 불이웃 돕기 같은 거 할 때 기업인들이 와서 이제 잔뜩 불이웃 성금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기부하는 행사 같은 것들을 하면 단체장으로서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어쨌든 고맙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출신이 어딘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자기 관내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을 돕겠다고 잔뜩 선물이며 현금이며 그래갖고 기부 행사를 하는데 근데 단체장이 가서 인사도 안 한다고요? 그럼 단체장이면 누구나 합니다. 근데 그런 사진 중에 누가 조폭이 있나 보죠. 조폭 연루 기업이 있는 거. 구별해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구별을 해낼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이 조폭 행동을 하러 오는 거면 당연히 같이 안 찍죠. 좋은 일, 선한 일 하러 오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시장으로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거 동의하느라고.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좀 선의를 베푸는 이런 행동들을 좀 적극 권장한다는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유명한데 길 가는 데 사람들이 사진 찍자고 하는데 그거 안 찍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유명하진 않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요즘 언론 기사를 보면 이제 팩트 체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어이없는 기사가 어제 저도 봤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공사가 출자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거를 SPC로 바꿨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간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들어줬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이 기자분들이 그 출자해서 만드는 법인이 결국 SPC거든요. SPC라는 게 뭐 특수목적 법인이라는 게 보통 다 그렇게 만들어서 하거든요. 부동산 할 때는. 그래서 거기에 출자를 해서 하는 방식인데 근데 그 내용은 나중에 보니까 싹 바꿨더라고. 내용은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거 본인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까. 아니니까. 그럼 이제 제목도 바꿔야 되잖아요. 네. 제목은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바꿔가지고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본인이 양심이 있으면 내가 뭐 기사를 내리는 게 맞고 아니면 근데 기사 바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읽어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결론이 없고 제목 그대로 뒀더라고. 또 재미있는 기사가 그 이정보 의원이 10번 사인했다. 그러니까 10번 사인하니까 이게 뭐 배임 아니냐 책임 아니냐. 근데 거기 내용 보니까 사인한 내용이 민간업자에게 이득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게 뭐 너무 많은 이득이 너무 많이 이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설계를 해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걸 자표를 쓰셨더라고 또.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배임이 안 되는 증거거든요. 근데 기자는 마치 10번 사인했으니까 마치 배임이 지금 오늘도 보니까 계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0번 사인했다. 어느 신문이에요? 몰라. 안 해. 신문 너무 많이 받았어요. 가짜 뉴스 차원이 아니라 그런 식의 왜곡하는 게 제일 나쁜 기자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소송해야 된다고 봐 진짜. 근데 그러니까 그 요즘 그 쓰시는 분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좀 너무 먹고 좀 너무 수준 떨어져. 알고 얘기하지 사인하면 배임이고 뭐 법인 설립하면 배임이고 다 어쨌든 머릿속에는 이게 어쨌든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거고 뭔가 행위를 했으면 그거는 배임이다라고 결론 지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잖아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지금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부 기자들이 그냥 이재명 그 올가매기로 그치. 자기 회사에 부동산 기자들 있잖아. 물어보면 되거든. 물어보지도 않는 거야 그냥. 대동단결에서 그냥 그냥 제목 장사하는 거예요. 소설을 쓰고 제목 장사하는 있는데 거예요. 저는 이제 중요하게 종편에서 어떤 지점을 공격하느냐를 봤어요.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회 이상 결제했다. 시장이 사인했다. 결제 안 하면 사업을 합니까? 그럼 누워 있습니까? 곽상도가 가서 사인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에 삭제했다. 시작도 안 한 얘기를 삭제했다라고 말을 해요. 초과 이익 환수라는 것 자체를 두지 않은 것이 이미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걸 민간 니들이 가져. 난 그 대신 5,500을 가져올 거야라고 완전 억지에 가까운 행정을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 더 무엇을 두고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라는 조항을 두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억지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성실하게 답해야 되는 그리고 내가 이재명 수백 번 후보. 얘기하는데 오늘 지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던데 아니 이미 공모지침서 나갔고 질의응답해서 사업자까지 이제 우선 협정자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나갔어 이미. 이미 다 어쨌든 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니
5억에 5 하기로 다 합의했는데 나중에 6억 됐다고 6억 주세요 안 되잖아요 말이. 저는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다 보니까요 우리 나왔잖아요. 포천이라든지 아니면 구리시라든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확정이익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절대 손해가 났을 때 손해 감수해라 하면 절대 안 하거든요. 얼마 갖고 와서 대장동에서 잘했다 그래가지고 확정이익 최대한 가져오고 나중에 나는 건 니네 알아서 해라. 손해 나든 니네 감수하고. 근데 지금 이 이익이 초과 이익이 나면 그걸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당연히 그 손해 나면 니네 손해 감수해. 분양 안 되면 니네가 책임져.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좋지 사실은. 다들 이제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책임져지면 그 네. 대출 PF 이자의 금리도 낮아집니다. 왜냐면 자력이 당연하죠. 자력이 우수한 이제 그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당연히 조달 금리도 싸져요. 오늘 정의당 우리 그 의원이 진짜 국민의힘의 논리 그대로 조중동 원리 그대로 왜 지금 사후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설계를 잘못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 거 맞냐 아니냐 묻고 그런 다음에 이 초과 이익 엄청난 이익들을 민간이 가져가게 했으니 당신 잘못이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도 이런 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묻고 싶어요. 진짜 이재명 후보 또 지사님도 계속 그 얘기를 하셨지만 100% 공공에 가져갔다면 이 정말 조 단위의 이익을 다 그들에게 줬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 제가 보기에는요. 그게 LCT 지금 사업이에요. 예. 그 LCT 사업이. 의원이나 1조 이런 원 분들이 다 이거 이제 다 이재명을 당시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제도 하지, 그다음에 뭐 대출도 다 땡기지, 민간인도 또 돌아가지. 제가 보기에 이미 대통령 된 거예요, 그 사람. 그때도 하나은행 니네는 이 대통령이었고, 가져가지 마. 뭐 이런. 예, 그때도 대통령이고 지금도 그리고 대통령이에요. 예언자 겸 만물 예. 창조할 수 있는 능력자로 보더라고요. 법에 돼 있고 법을 어떻게 바꿔요? 아니 못 박수영 바꾸거든요. 박수영 의원은 뭐 그러던데 뭐 사면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사면 안 시킬 거라고.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우리가 이길 거라고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 박수영 의원의 유도 신문은 뭐였냐면 김만배든 지금 화천 대유학 관계에 있어서 어떤 누군가가 유동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실형을 받게 되면 당신이 사면 안 시켜주겠지라고 하는 유도 신문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는 부분을 약간 짓누르기 위한 장치였던 거라고 전 봐져요. 그런 것도 하지만 있죠. 이재명 지사는 거기에도 난 하나도 잘못이 없다라고 하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법 앞에 평등해야지 늘 음. 그것을 주장하는 분인데 거기서 그러면 그런 바보 같은 질문에 부패 사범 어떻게 사면하냐. 부패사범 내가 왜 사면하냐 음. 답을 안 하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할 줄 알았나요? 그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을 한 거 맞습니다. 아니 뭐 이미 대통령 되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걔네들도. 아니 2016년부터 대통령, 15년부터 대통령했어요. 대출도 다 하고 거기 민간 사업자도 다 조정하고, 예? 그리고 다 저 분양가 상한제면 뭐 그 사실 그때 성남 도시공사는 처음 만들어 가지고요 50억인가밖에 안 됐어요 자본금이. 그럼 할 수 있는 사업이 한 200억, 4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다 공공으로 그때 뭐 주택공사 했으면 했겠죠. 주택공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이분들이 이재명 뭐 만물 창조설을 떠나가지고 거의 뭐 천지 뭐 신처럼 생기지 않나. 거의 대통령 뭐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국감 보면서 이분들도 거의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정해주는 거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여러 종편이나 메이저 언론들이 갈라치기 하고 싶어서 과연 오늘 국힘에 민주당에 있지만 이낙연 후보 측에 있었던 우리 김철민 의원이나 뭐 양기대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오영훈 오늘 의원이나. 오영훈 의원이나 국감에 와서 과연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질문을 할 것인가, 뭐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실상 그들은 그런 걸 노렸겠죠. 원했겠죠. 하지만 오늘 저는 이 국감을 보면서 그동안 그 사실 경선 이후에 곧바로 컨벤션 효과를 누렸어야 하는 부분이 그 뭐 경선 불복 내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로 인해서 3차 선거인단 문제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결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그런 장까지 열린 것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오후에 이제 그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또 추가 질문들은 할 거예요. 뭐 그 시간에서 저는 특히 이제 박찬대 의원이나 백혜련 의원이 좀 잘 하더라고요. 잘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좀 더 아까 우리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은행 문제, 그 돈의 흐름의 문제 여기 대해서 집중해서 국민들이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서영교 위원장이 진행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적절하게. 예. 제가 이제 20일 날 저희는 이제 오늘은 행안위 그 국감이어서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님이 지금 진행을 잘해주고 계셔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권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국토부
국토위. 20일에 있을 때는 상임위원장 이현성이라고 음. 국민의힘 이 부산의 음. 삼선 국회의원이 상임위원장인데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일단 그날도 나가신다면은 만약에 나가신다면은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최대한 짧게 하시고 이재명 그 지사가 할 수 있는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는 거 그게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것도 뭐 어쨌든 전략이니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토당토안한 이 흔히 하는 제목 뽑기식의 왜곡된 이 프레임을 씌울 때는 그 자리에서 강하게 반발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까 말씀처럼 한 7분이면은 뭐 6분 50초 질의하고 나중에 10초 맞습니까 하는 거 보면 그냥 홍보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다 새로운 언론에 내용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이미 그 성남시에 받았던 자료들도 이미 다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내일 모레 국감도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이 절차상 이제 아무래도 위원장이 저쪽 당이다 보니까 많은 어쨌든 야당으로 하여금 많은 이제 발언 기회를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그렇죠. 있어서 제가 보기에 뭐 시간은 간다. 그리고 오늘 아마 예행 연습을 빡세게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내일 너무 모레가 잘해 본선이라고 주셔서 보는데 말씀을 본선은 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그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여당 간사가 상임위원장한테 이 후보 도지사의 반론 발언권 시간을 사전에 2분이든 3분이든 규칙적으로 정해놓자라는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그냥 그 국감 받는 사람이 아니고 대선 후보예요. 대선 후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께 제가 좀 당부 말씀 드리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준 것과 동시에 우리 후보가 부당하게 공격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과감하게 의사진행 발언이라든가 상임위원장에게 강력한 항의를 해야 됩니다. 네. 저는 또 요거 하나 보면서요. 저도 뭐 방송 토론 쫙 관여하고 있으니까 이제 본선 가면 분명히 이제 나올 내용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본선의 방송 토론 그냥 연습한다. 근데 이제 방송 토론할 때보다 청문회다. 잘하시잖아요. 네. 어쨌든 잘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은 본선 갔을 때 누가 나와도 이 의원들만큼 할 만한 후보가 별로 없어요. 홍준표 후보나 뭐 윤석열 후보가 아마 이 정도 화력 절대 안 되거든요. 이분들은 그래도 뭐 소총 정도 되는데 거기는 아마 딱총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 뭐 본선을 위해서도 아주 그냥 좋은 연습이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김도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이 그분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요약 정리본이에요. 그렇죠. 네. 맞죠. 예. 그분을 얘기하면서 소설을 쓰시더라고요. 한 7분 정도를 다 쓰면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없앴던 당사자 아닙니까? 철면피도 그런 철면피가 없던데요. 질문을 뭐 보좌관들 한 얘기를 왜 물어봐요? 본인이 물어보지. 민주당 보좌관 지금 그거 답변하라고 계속 물은 거 답변하라고. 아니 답변할 필요가 별로 없는 얘기인데 그냥 개인 얘기 쓴 건데 뭐 그 대나무 숲에 쓴 거를 그걸 갖고 와서 물어봐요. 얼마나 물어볼 게 없으면 그러겠어요. 참 근데 경기도 공무원들은 놀랐네요. 근데 국감에서 또 뭐 이렇게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었네요. 그냥 가짜 뉴스가 정말 많은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우리 단톡방에도 물어봤는데 그 종편에서 특히나 조선일보 쪽 그 방송은 전부 다 그 얘기를 해요. 오늘 국감에 자료를 하나도 주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엄청 많이 줬습니다. 저기도 달라고 하는 자료를 만장 다 줬다죠, 만장. 줬는데 음. 저 이제 청와대 근무할 때 계속해서 국감이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특히 곽상도 의원실에서 그 식당 부재료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아주 지연 말단적인 그 공개할 수 없는 사안들까지도 계속 얘기를 하는 괴롭히긴 거고 해요. 괴롭히기. 그 많은 자료 요구를 해서 채택할 것도 아니면서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국감장에 앉아 계신 적 있으세요? 제가 뒤에 배석을 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봉숭아 학당도 이런 봉숭아 학당이 없어요. 사실 국회의원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입법권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역에 있는 그 대표하는 지역 국민들도 생각해도 국민들을 생각하면 자신의 실력을 뽐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의당 의원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정쟁 요소만 계속 오늘 이제 이후에 나올 그 제목 장사만 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쪽 의원님들은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적이 좀 정말 제대로 밝혀지길 바라는 부분에서 제대로 된 절차적인 문제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실력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는 얘기고요. 김천민 의원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오전 내내 내가 봤지만 이 성남 이 대장동
저기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는 하나도 없네요. 그 결론이네요. 그 얘기를 딱 매듭 지어 주더라고요. 건축사가 그럴 걸요. 네, 그분이 건축사예요. 예. 그러니까 출신.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자료 제출 영건이라는 말이 5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장동 자료는 없죠. 원래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대장동 자료가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럼 성남시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니 성남시에서 냈으니까 막 PPT 오늘 띄우던데 보니까 자료들 사인한 거 가지고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한 거네요. 네. 자료 안 좋은데 어떻게? 오늘 아니 우리- 근데 경기도 와가지고 막 자료 내놓으라고 하고 특검하라 그러고. 아니, 주시오, 주시오. 오늘 이사회 회의록 다 이렇게 띄우던데 뭐. 경기도 와가지고 성남시 다 받았네요. 성남시 자료를 달라 그런 그게 말이 되냐 이랬더니 보수 쪽 패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 성남시 네. 경기도 요청하면 그 경기도에서 성남시 요청하면 된다. 아니 근데 지금 성남시 요청해서 직접 받고 있잖아. 뭘 이렇게 통해서 받으려 그래요? 다 그 얘기하는 거 보고 참 재밌더라고. 근데 그 논리를 내세우더라고. 국민들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아주. 오늘 오전 상황은 뭐 이제 네. 무난한 판정승 정도 했는데 혹시나 뭐 돌발 변수가 오후에 있을 게 있나요? 뭐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오늘 막, 너무나 막 명확한- 화나는 얘기 나왔을 때 웃는 거 보니까 사실은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욱할까봐 이제 뭐 좀 승질낼까봐 이런데 아니, 원래 욱 잘 안 해요. 안 제가 해요? 잘안 해요. 오늘 보니까 남들이 오해하는데 욱 잘 어느 하시는 정도- 게 아니고 그래요? 이제 이게 개그 멘트 치는 거 좋아하시거든. 아니 지난번에 그 토론회 때 뭐 내릴까요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일 났었잖아요. 그거 그래가지고 잘하신 것 같은데 아, 저는. 그래요? 그것도 제가 봤을 하이 때 개그. 욱한 게 아니고 개그였을 거예요. 개그야? 스타일이. 비유를 요즘 뭐 비유랑 개그를 하는데 좀 잘 모르지 모르는데 어쨌든 오늘 보니까 뭐 여유 있으시더라고.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늘의 국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청문회 장이며 본인의 치적을 업적을 여러 국민들께 정확하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우리 이런 결론 내려도 되겠네요. 아유, 뭐 오전에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음. 뭐 계속 잘하실 걸로 보고요. 사람들이 이제 태도로 기억을 다 하고 이미지로 남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말고 할 것도 없고 늘 이재명 지사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늘 그 모습 그대로였고요. 그리고 좀 더 애써주시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뭐 좀 지겨운 말에 대한 거 더 이상 반박하지 않으시고 이제 아무리 봐도 좀 더 겸손한 자세, 저 자세로 나가신 건 맞는 것 같죠? 네. 이대로 해주시면 아까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추 대통령 당선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참 앞으로 남은 그래도 이 선거 운동 기간이 굉장히 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직을 언제 이제 내려놓으시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모두가 원팀이 돼서 얼마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네. 끝으로 해주실 네. 말씀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그럼 우리 또 이제 외칠 구호를 또 외치고 마무리해야 되겠죠?